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셀프 위로를 하게 되죠. 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야. 정말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나요? 전역형 인간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있고 AI 시대가 오고 있다 해도 여전히 시험을 위한 공부는 필요합니다. 고리타분해 보이는 공부일지라도 대학 입학이나 자격 취득을 위해 입사나 승진을 위해서는 그 유형에 맞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연구를 위해 깊이 파고드는 공부도 있고 직무적성 평가 시험처럼 속독과 순발력, 응용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그런 연구나 직무적성 평가 시험을 위한 공부 방법은 아니고요. 자격시험, 학교시험처럼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해서 풀어내는 그런 유형의 공부에 대한 방법입니다. 전공 면접에도 적용되는 공부법입니다. 제가 전공이 공학이라 기사나 기술사 자격증 시험을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학에만 적용되는 공부법은 아닙니다. 이공계 자격증이 아닌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등 다른 분야 자격증 시험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나뉘는데요. 먼저 내적 동기란 활동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과 만족감이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동적인 힘을 말합니다. 일이나 공부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는 경우가 내적 동기죠. 반대로 외적 동기란 칭찬이나 보상을 이용해서 행동을 유도하는 수동적인 힘을 말합니다. 모든 수험생이 바라는 그 합격이라는 결과나 직장인이라면은 회사에서 주는 성과급, 승진, 포상 같은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외적 동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했고요.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거의 다 외적 동기에 의한 것이었지 내적 동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입사하고 나서도 한동안 제가 공부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런 제가 자격증 공부를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까지 락밴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입사하자마자 사내밴드 리더에게 발탁이 돼서 밴드 활동을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래하는 제 모습을 상사분께서 보시더니 정말 두 손을 꼭 잡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최 대리, 회사 생활 시작했으면 자기 개발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배짱이가 되면 안 돼라고요.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저를 각별히 챙겨주셨던 상사분이셨는데 그분께 제가 그 이소부화의 배짱이처럼 보여줬다는 게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반드시 인정받고 싶다는 외적 동기가 생겼죠. 또 다른 계기는요. 신입사원이었던 제가 매일 마주했던 현장은 이론과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회사는 부모님처럼 내 상황을 다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죠.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웠냐, 석사까지 마쳤으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라는 핀잔도 많이 들었는데 진짜 모르니 딱히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니까 어느 순간 강력한 외적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결국 기술사 자격증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 자격증이라고 해도 제가 하는 일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서 공부 초반에는 이 공부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방법은 자격증 취득 이후를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로 발령을 받거나 연구 업무를 담당하거나 혹은 심의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나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전과 후는 분명 다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 확신은 맞았습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바람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큰 업무 성과를 내야지라고 하든지 아니면 바로 윗 상사나 선배로부터 인정받아야지라고요. 이것도 막연하면 이 분야의 전문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해야지라고 바꾸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일을 하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는데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력뿐만 아니라 학위나 자격증 같이 공식적인 인증이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가장 먼저 자격 취득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 위에 앞으로 하나하나 다른 것들을 쌓아갈 목표로요. 이렇게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그 길 중에 바로
앞에 있는 것부터 목표를 잡으시면 이렇게 먼 미래의 일을 목표로 잡는 것보다 훨씬 의욕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시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목표의 시각화인데요. 저는 공부할 당시 제 명함에 이렇게 손글씨로 전기기술사 최영관이라고 새겨놓고 공부가 안 될 때마다 수시로 꺼내봤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진짜 전기기술사가 돼서 이 명함을 갖게 될 날을 떠올렸습니다. 기술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는 공학박사 한 줄을 더 추가해 넣었고요. 실제로 고3 수험생들이나 재수생들의 수험생활 내용에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 로고를 직접 만들어서 자신의 소지품에 붙여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자주 보이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시각화하게 되면 공부 의지를 자극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좀 의심이 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리고 되고 싶은 걸 한번 써보세요. 정말로 이루고 싶은 마음이 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직장인이라면 꼭 이력서를 써보시라고 권하는데요. 이력서는 취준생이나 이직자만 쓰는 게 아니고 직장인이라면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야 하는 자기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이력서에 뭐가 들어가나요? 가장 중요한 경력, 어학점수, 자격증, 논문, 특허, 저서 같은 것들이 나의 업무 능력과 성실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텅 비었다면 내가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동기부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공부가 있다면 외적 동기를 이용해서 목표 달성 이유를 상상하고 그러기 위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그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위한 준비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이나 취준생 그리고 직장인 수험생 모두 공부한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쉽지 않죠. 특히 직장인의 경우 신경 써야 하는 업무나 대인관계도 많아서 시간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고 싶기도 하고요. 직장인들은 일반적으로 9시에서 6시까지 회사에 매여 있어서 개인 시간을 만들기 힘들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직장인이라도 출근 전, 퇴근 후의 생활은 다르고 주말을 보내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부하기 위해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뭔가요? 바로 시간이죠. 기본적으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셀프 위로를 하게 되죠. 아, 그래. 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라고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건지는 내가 사용하는 시간을 기록해서 정량화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에서 뭐 하는지, 주말 48시간은 어떻게 보내는지 정말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나요?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의 일상을 분석해서 일일 생활기록표를 작성해 보는 것은 직장인의 공부에서 계획표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일상의 틈을 비집고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없어도 되는 일정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되기 전후로 계속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라면 책상 앞에 앉아 집중하는 게 수월하겠지만 공부 손 놓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면 다시 몸에 배게 하는 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근육과 같아서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부 근육을 만드는 데에는 타이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공부 습관이 잡힌 사람에게는 타이머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타이머로 시간을 재지 않아도 긴 시간 동안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막 공부 습관을 잡아가려는 사람에게는 타이머가 필수입니다. 타이머는 내가 진짜로 공부한 시간을 이렇게 시각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감독관의 역할까지 해서 강제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타이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시간의 양이 곧 공부의 양도 아니고 또 공부의 질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 측정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 타이머 사용의 그 포인트는 공부에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필요하고 시간 활용 면에서 타이머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입니다. 그 안을 효율 높은 진짜 공부로 채워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타이머로 내 공부 시간을 측정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측정할 때 화장실 가고 멍 때리고 이런 시간 뺄 것 다 빼고 나서 계량된 시간을 보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으실 겁니다. 다음은 메타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지치지 않고 하려면 나의 공부 스타일을 스스로 잘 알아야 합니다.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의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를요. 공부할 때 얼마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습득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결과가 좋았는지 말이에요. 저의 경우는 수학은 잘하는 편이었고 과학은 그럭저럭, 그리고 국어, 사회는 잘 못했는데요. 특히 속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 기억만 하면 되는 그런 시험이라도 벼락치기가 잘 안 돼서 좀 길게 잡고 공부해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 종류를 선택할 때에도 이런 제 스타일에 맞춰서 계산 문제 비중이 높은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또 진득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박사과정도 시도할 수 있었고요. 반면 피셋 공부하면서 언어 논리 과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피셋형 인간이란 말이 있듯이 그런 종류의 시험에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험 봐도 붙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변에는. 본인 스타일을 잘 알아야 잘 선택할 수 있고 훨씬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공부가 너무 어려워도 난 이거 잘 못했으니까 라고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능력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공부 환경도 중요한데요. 공부하는 공간 주변에는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사실. 퇴근 후 도서관을 간다거나 내 방을 도서관이나 그런 스터디 카페 같은 분위기를 나게끔 만드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무음으로 해놓거나 다른 곳에 놔두고, 그래도 안 되면 아예 가족에게 맡기세요. 스마트폰은 공부에 필요한 자료 찾기나 녹음 같은 공부에 유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공부에 필요한 순간만 쓰기는 어렵습니다. 공부나 습관에 관한 책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아침형 인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녁형 인간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침형 인간이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고 해도 나한테는 아닐 수 있고, 주변을 돌아봐도 아침보다 저녁에 공부가 더 잘 된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아침형 인간이 좋다고 해서 온갖 에너지를 아침잠을 깨우는 데 쓰면서 노력했지만 한 달 연속으로 했으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제 몸은 끝내 아침 공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한 3달까지도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원상복귀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공부에 필요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야 하는 법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못하고 있으니 자신감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 밤에 조금 더 공부하기로 스스로 타협했는데요.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할 때는 맥을 못 쳤지만 아침 공부 시간으로 계획했던 1시간 반을 저녁 시간에 하는 것은 수월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공부 시간이 3시간 반이었다면 아침 공부로 계획했던 1시간 반을 그 3시간 반에 붙여서 저녁 공부를 5시간으로 연장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제가 예전부터 올빼미 타입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도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형 인간을 시도는 해보시되 어렵다면 그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 확보에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을 때 공부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공부를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 바로 취미생활입니다.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취미생활도 계획적이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험 기간만큼은 취미생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험 기간에 취미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시간 때문입니다. 먼저 6개월 내로 승부가 결정되는 단기 시험의 경우에는 잠시 참으세요. 수험 기간 동안 취미생활과 담을 쌓는다고 해도 취미 실력이 크게 줄어들거나 대인관계가 나빠지진 않습니다. 합격 후에 성취 결과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면 최소 6개월부터 한 3년 정도의 그런 긴 수험 기간이 예상되는 장기 시험의 경우에는 취미생활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간적인 제약은 필요합니다.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자고 매주 주말을 취미활동에 쏟을 수는 없습니다. 전업수험생이라면 어느 정도 여지는 있겠지만 직장인에게 주말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공부하는 날입니다. 직장인이 주말 없이 뭔가를 이뤄낸다는 건
공부 시간 측면에서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한참 업무와 공부에 바빴던 신입사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취미생활은 노래입니다. 가뜩이나 회사 집 공부로 이어지는 그런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특히 그 공연은 그 리프레시 그 자체입니다. 제가 신바람 채박사로 출연했던 너목보도 그렇고 또 노래나 밴드 경연대회에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그 찌들었던 공부 루틴의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취미생활은 분명 공부하는 데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그 취미생활은 오히려 수험 기간에 자극도 주고 기분 전환도 돼서 공부를 지속할 힘을 주기도 합니다. 예상 수험 기간과 취미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서 취미를 어떻게 유지할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